월급이 들어오고 카드값 내면 10만 원이 남습니다. 그나마 새 아이들 덕에 청약에 당첨됐지만 3억 8천만 원 중 3억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분명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닐 거야. 우리 가족은 그럴 리 없어. 의심에 꼬리를 물어도 내 정신이 이상한 거라며 버텨왔지만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순간 무너졌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양육비 하나 받지 않고 있어요. 그깟 돈보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제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아들, 딸들, 그런 아이들이 철이 너무 빨리 들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과학 100점 맞았어요.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 힘내시라고 전화 드렸어요. 고작 초등학생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용돈 받는 것도 꼬박꼬박 저축하는데 4만 원만 더 모으면 1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남들처럼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제 눈치를 봅니다. 엄마를 찾지 않고 아빠만 있으면 된다는 아이들, 돈이 아닌 저희를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저희는 아빠가 없었으면 고아가 되었을 거라면서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울면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만 괜찮으면 아빠도 괜찮아. 목 놓아왔습니다. 주변에 걱정되는 시선을 뒤로하고 우리 가족은 오늘도 괜찮을 거라며 입에 풀칠하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벌써 40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테크도 알아서 척척하던데 저만 모으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네요. 저에게 유일한 자산인 이 아파트를 최대한 잘 활용해보고 싶어요. 마음만 있고 방향은 전혀 모르는 저지만 유일하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월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힘겨운 삶을 헤쳐나갈 아이들에게 가난이 발목 잡혀 민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솔직한 조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아파트 3억 8천만 원 중에서 현재 3억 5천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출을 줄여서라도 대출을 먼저 갚고 실거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진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사연을 읽었을 때는 2년인가 4년 정도는 혼자서 이제 아이들 3명을 케어를 하시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 케어해주는 거 여러 가지 부분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어서 지금 부모님께서 케어를 해주고 계시고 1억 5천 5백에 전세를 살고 계시고 현금은 그래도 1억 1천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월 소득은 340만 원 정도, 생활비하고 이제 부모님께 양육비로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 한 10만 원 정도 마이너스인 지금 상태입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었고 청약에 좀 당첨이 되셔서 그래도 좀 앞으로 나아가기에 발판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분양권이나 여러 가지 청약 관련해서 방향성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선정을 했고요. 네, 전화통화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코코드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죄송해요. 울고 있어가지고. 네. 사연 보다가 정말 용기 내서 글을 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유디님 한번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이 분양권을 받게 된 어떤 계기나 선택의 기준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좀 샀다가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3년 전이니까 이제 분양가가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고 건설비나 인건비가 더 오를 것 같아서 네. 왠지 지금 막차를 타지 않으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돈을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네. 그럼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지금 본가에서 부모님이 봐주고 계신데 네. 원래는 제가 이제 계속 키우고 있었거든요. 네. 아이들이 유치원생이고 초등학생이 어리다 보니까 배고프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계속 전화가 오고 하니까 케어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엄마가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데리러 오니까 아이들은 이제 아빠가 데리러 오는 게 좀 어린아이 때는 약간 좀 부끄럽잖아요. 약간 창피하잖아요. 네. 빨리 집에 가자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끄집어 당겨서 이제 집에 가고 네.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엄마가 처음에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는지 받아들이지 못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적응 기간이고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왔을 때 자기가 아빠 빨리 가자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네. 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 우리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 있잖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속이 해놓은 게
없다고 하셨는데 해놓은 게 매우 많으세요. 현실적으로 이제 홀로서기님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좀 선택지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종잣돈이 한 2억 대가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시면은 종잣돈이 2억 대는 생기시고 아이와 함께 거주할 수는 있지만 지출 현황 봤을 때 돈이 안 모이거든요. 그럼 그냥 2억이라는 그 종잣돈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홀로서기님이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보셨을까요? 솔직히 아직 겉핥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아, 네네.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그럴 네네.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대출은 운전이라고 생각해요. 운전 실력이 좋으면은 차로 인해서 본인의 목적지를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운전 실력이 없으면 사고가 나요. 네. 대출이라는 게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홀로서기님의 상황을 봤을 때 2억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앞이 안 보여요. 왜냐면 종잣돈을 못 모으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되니까 홀로서기님께만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인데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대출을 받으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홀로서기님은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좋은 상황은 지금 분양가가 3억 8천이잖아요. 옵션비 포함해서. 근데 주변에 있는 2009년식 단지가 4억대예요. 홀로서기님의 단지는 2024년이잖아요. 15년씩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더 싼 거예요. 그리고 제가 3억 8천이 분양가인데 3억 5천의 대출이 나왔다는 거를 예상해 봤을 때 이미 감정가가 5억대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억 5천의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의 전세가가 3억이거든요. 근데 2년만 지나면 전세가가 분양가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홀로서기님이 충분히 투자 공부를 하셨으면은 2년 동안 전세를 놓고 나오셔서 자산을 더 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집을 활용해서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더 자산을 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 들어갔으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홀로서기님이. 아파트가 질 때까지 떨어져 있는 기간이거든요. 아, 나와가지고 저 혼자 작은 데서 이제 오피스텔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 집을 뺐어요. 아, 왜냐면은 네. 이제 아파트가 다음 주면은 이제 들어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살고 싶은데 여기서 또 회사가 지금 경영학과가 돼서 아, 지금 급여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까지도 이제 못 받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분양권이 큰 선물이 된 것 같고 공부만 잘 하면은 정말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희망을 가지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옆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홀로서기님 상황상 지금 현재 좋은 점, 일단 지금 돈을 버셨어요, 집으로.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어찌 보면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아픈 일이 있으시고 시간이 벌써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만 그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고 부모님의 도움도 어느 정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아이들도 첫째는 벌써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그렇게 벌써 성장을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지금 막내가 몇 살입니까? 3학년 10살입니다. 아, 10살이에요? 네, 옆에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막내가 20살이 될 때까지 이제 10년이 남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홀로서기님한테 10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왜냐면 아이들은 20살이 될 때까지 우리 홀로서기님께서 잘 돌봐주시면 그 사랑을 받고 자란 것들을 바탕으로 더 멀리 훨훨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상황이 더 좋아지면 더 돌봐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잣돈이 2억 이상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방에 살고 주택 가격이 6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대출 이용하시면 이거 원리금 감당 안 됩니다, 솔직히. 근데 디딤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옆에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홀로서기님은 좋은 점도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 좋은 점이 서울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서울 아파트가 네, 서울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2억 이상의 종잣돈을 내가 잘 준비하면 그 10년의 기간 동안 잘 묵혀놓을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가 된다. 이게 지금 우리 홀로서기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들이에요. 반대로 이제 주의해야 할 것들이에요. 약점과 위협들이거든요. 이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오피스텔 혼자 계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식사하시는 거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되거든요. 진짜 그게 무너지면요, 홀로서기님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좋은 점들이 다 사라져요. 그치. 그래서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2번째는 종잣돈도 가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상황은 좋은 상황인데 내가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겹치는 건데 종잣돈이 2억 이상 있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인식을 가지셔야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바탕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 심플해요. 일단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시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요, 투자 공부가 아니고요, 직업을 구하시는 거예요. 직장을. 거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투자 공부, 월급쟁이 부자도 유튜브 보실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축이 안 되더라도 적자가 안 나는 수준까지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게 1단계예요. 1단계. 생활을 안정시키는 거. 그 다음에 2단계는 종잣돈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로 보낼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이 준비하시려면 사실 제가 이게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공부하실 때 제가 특강을 하거든요. 그거 제가 사비로 제 강의 들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대신 조건은 뭐냐면요, 1단계를 하셔야 돼요. 빨리 직장부터 정리가 되시고요. 직장이 정리가 되시면 저희 작가님한테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강의를 제가 이제 사비로 제 강의 수강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네,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 2억을 어디다 보낼지를 혼자서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좋은 곳을 고이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내놓고 우리 막내가 20살 될 때 그 돈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저희 엄마가 빨리 혼자 되셔가지고 어렸을 때 친척집에서 좀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하셨던 게 돈 벌어서 좋은 집에 얻으면 너 데리러 올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좋은 집 필요 없거든요. 그냥 작은 방이어도 엄마랑 그냥 같이 사는 게 그게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엄마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홀로서기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을 한다라는 게 저도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작은 집이고 한 방에서 다 같이 자더라도 매일 보고 싶은 아빠가 있는 게 아이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 아이들하고 같이 살 때도 앞에서는 화이팅 하지만 항상 뒤에 가서 울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이게 맞는 삶인가? 이게 맞는 건가? 여러 가지 했는데 또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또 그걸 보고 있으면 눈물이 계속 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때 아이들이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빠가 맞아. 너무 좋아요. 이런 말 할 때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또 축복이에요. 봐보세요. 다자녀 특공이라는 선물을 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뭐 혼자 막 맛있는 거 먹는다고 뭐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내가 건강해야지 아이들도 잘 보살필 수 있으니까 본인의 몸을 잘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잠깐 네네. 저기 홀로서기님 이삿 날이 언제예요? 17일인데요. 아, 일주일 남았네요? 원래 이사하면은 짜장면 먹잖아요. 맞아. 아,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저희 작가님한테 그 근처에서 뭐 대충 검색해가지고 6분 식사할 수 있는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거 제가 하고 싶어요. 애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드시고요. 뭐 이렇게 좀 기념도 좀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오늘 좀 너무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아닙니다. 홀로서기님 덕분에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앞으로 저도 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네. 아이들이 인사 한 번만 하고 싶다고 아. 얘기를 하는데 인사만 한 번 드려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저희 아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여보세요. 넌 누구니? 누구예요? 막내예요? 네, 몇 살이에요, 우리 막내는? 10살이. 10살. 아, 혹시 과학 점수 100점 맞았어요? 아, 그건 언니. 언니예요. 그래요. 잘 자요. 잘 자요. 세 분 다 건강하세요. 막내도 건강해요. 아프지 말고요. 네. 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정말 줄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용기 내서 사연 주신 우리 홀로서기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드려요.